그 사람들이 쉽게들 뭐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뭐 그 사람에게 뭐 어떤 거 강요하지 마라. 바뀌지 않으니까 그냥 그 사람을 그대로 봐줘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제가 생각을 해도 그런 평생을 살아왔던 습관을 이렇게 한순간에 의지로 바꾼다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세상에는 바뀌지 않는 게 있고요. 또 바뀌는 게 있고 또 바뀌기가 쉽지 않는 게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린아이가 있어요. 얘는 가르침을 많이 받아야 되고 사랑도 많이 받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와 대칭하는 어른이 있고, 어른이 있다면 사랑을 많이 줘야 되고 가르침을 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양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언제까지 이 상태로 머물러 있진 않아요. 그러면 나이를 먹고 가정을 이루고 회사에서도 이제 어떤 자리에 위치하게 되면 다시 양으로 바뀌어요. 가르침을 주고 이제 세상에 도움을 좀 줘야 되는 입장 바뀌는 거죠. 그리고 나이를 먹어서 모든 능력을 다 상실을 해요. 그러면은 다시 사회라든가 가정의 보살핌을 받아야 돼요. 그럼 다시 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회사에서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누구나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 사원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원도 이제 가르침도 받아야 되고 아는 것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음이에요. 그러다가 4년, 5년 이제 회사를 오래 다니게 되면 대리나 과장으로 이제 진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뭐 후배도 키워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으로 다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가 회사에서 언젠가는 퇴출이 될 나이가 올 겁니다. 시기가 와요. 누구나 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건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이 바뀐 순서가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그 남자는 이제 한 14살 이제 20살 중반쯤에 이제 힘 같은 것들이 이제 정점을 찍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40이라도 50쯤 오게 되면 이제 힘을 많이 잃게 되죠. 그러면은 힘이 양하고 이제 음하고 이 주기를 따라가게 되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20살 중반쯤이 됐을 때 이제 미모가 이제 정점을 찍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그것들이 서서히 잃게 됩니다. 그죠? 50살쯤 되면 많이 잃게 되죠. 그러면서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미모를 얻고 미모를 잃고 이 과정이 또 양하고 음하고 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나 철학자들을 보게 되면 그 상대론이 맞냐 절대론이 맞냐로 많이 싸우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그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도 소피스트랑 싸운 이유가 그 상대론이냐 절대론이냐 때문에 많이 싸웠거든요. 남자가 있고요. 여자가 있어요. 회사가 있고 직원이 있어요. 그리고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잖아요. 이 둘들은 결국 대립하는 관계들이거든요. 근데 이 중앙에 법이라는 게 있어요. 남자와 여자와 회사와 직원과 가해자와 피해자가 싸울 때 이 법이 중앙에서 중재를 하죠. 그래서 뭐 남자 편을 들어주기도 하고 여자 편을 들어주기도 하고 가해자 편을 들어주기도 하고 피해자 편을 들어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중재를 하잖아요. 근데 이 법은 결국엔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로 가면은 뭐 로마 시대 뭐 구석기 시대 원시 시대로 계속 돌아가 보면 이 법이 없었던 시절도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으로 옳은 거니 뭐 틀린 거니 이렇게 판단하지만 이 법이 없었던 시절에는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법이 없다라는 게 그 사람 상대론자들의 주장이거든요. 뭐 자연의 생태계에 가보면은 사실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잖아요. 뭐 사슴이나 뭐 호랑이 관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얘 호랑이는 사슴을 이제 죽여서 이렇게 잡아먹잖아요. 근데 호랑이가 사슴을 잡아먹지 않으면 얘네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요. 또 호랑이도 또 새끼도 있고 가족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자연 생태계에는 또 영유아 살생은 정말 흔히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포식자들이 가장 손쉽게 이렇게 요리해 먹을 수 있는 요리들은 사슴 새끼나 뭐 들소 새끼나 얼룩말 새끼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사례도 진짜 많이 일어나고 여기에는 어떤 법이라는 게 마땅히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동물 세계와 이제 인간 세계에 쭉 연결하다 보면 이 법이 등장하기 전에는 사실상 어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절대법이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상대론자들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약 같은 경우에도 어느 나라에서는 허가를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나라는 마약이 그 주수출원인 나라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나라는 그 대마초 같은 경우에는 마당에서 재배를 해도 된다라는 법이 있는 나라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처럼 어떤 특별한 절대적인 법이 없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칭을 하고 있는 이 두 입장을 잘 들어보면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말이 맞고요. 또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이 말이 또 맞고요. 또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이 말이 맞고 직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이 말이 맞아요. 그래서 뭐 90%에 10%뭐 이렇게 잘잘못을 따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완벽하게 네 잘못이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약간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절대론이 되려고 한다면 100%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 그러니까 뭐 네 입장 내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떠한 경우라도 이제 완벽하게 옳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디 있냐면 예를 들어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죽음이 있어요. 근데 이 죽음은 99%의 확률일까요? 아니면 100%의 확률일까요? 100%죠.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사례도 죽지 않은 경우는 없었어요. 그죠? 그러면 젊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후에 늙음이 있어요. 젊음에서 늙음으로 가는 거는 100%인가요? 90%인가요? 당연히 100%죠. 그죠? 그리고 질량이 있어요.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이것도 100%죠. 이런 원칙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과 법칙에 따른 과거와 미래의 시간이 흘러가는 이 원칙들 있죠. 이런 것들이 절대론이라는 얘기예요. 변하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이런 절대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원칙들이. 그래서 부처님이 그 출가를 하실 때 출가를 하시기 전에 생로병사를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원칙 하나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탈출하는 길이 무엇일까? 라고 해서 출가를 하신 거거든요. 이 생로병사가 뭐냐면 절대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은 태어나고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고통일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는. 그 과정에서는 행복과 즐거움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한다는 얘기죠. 절대로. 그래서 출가를 결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역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여기서 나옵니다. 왜냐면 만물은 변하고요. 변한다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 문장이 주역의 알파의 오메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